안녕하세요. 이도훈이라고 합니다. 인디다큐 시간여행 시민의 자기훈련과 사회적 연대기라는 기획전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상영과 오프라인 상영이 부분적으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리반 발전기를 연출하신 이원우 감독님을 모시고 대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리반 발전기를 만든 이원우라고 합니다. 일단 이 작품은 홍대 두리반 사건과 관련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은 2009년 당시 서울 동교동 삼거리 근방에 위치하고 있던 두리반이라고 하는 식당이 재건축 시행사로부터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퇴거 조치를 당하게 되는 과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반발한 식당 측이 일련의 농성을 이어나가게 되고, 그 농성에 다양한 시민들이 결합하면서 연대 투쟁을 이어갔었던 사건이고, 그것을 기록한 작품이 두리반 발전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두리반 사건과 관련된 이 일련의 사건을 충실하게 기록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사건을 접하게 되셨었고, 또 카메라를 들고 연대하게 되셨는지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두리반 식당의 공간과 굉장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벌어진 일이기도 했고요. 또 반은 제 카메라는 사실 굉장히 긴밀하게 움직이거나 혹은 신속함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지금 이 시대의 카메라의 힘과는 조금 다른 종류의 힘을 갖고 있는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이, 혹은 카메라를 들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 안에서 작은 어떤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촬영으로 연대한다기보다는 제 존재로서 연대를 하는 느낌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일이 벌어졌을 때 어쨌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더 있는 게 공간에 있는 사람과 공간을 위한 도움이 된다는 게 있었고,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만드신 작품들에 비해서는 촬영 기간도 상당히 길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특히나 이 작품에서는 한 사건에 오랫동안 집중했었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촬영 방식과 연출 스타일과는 조금 달라진 지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요? 두리반 자체가 530여일의 어떤 시간들이었고, 두리반 안에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음악회가 있는 날, 화요일은 다큐 상영회가 있는 날, 또 수요일은 또 다른 형태의 무엇이 있는 날, 목요일은 또 촛불을 켜는 그리스도인들 예배가 있었고, 이런 식의 어떤 그 테마와 이게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그곳에 좀 자연스럽게 갈 수 있는 상황과, 또 두리반 안종련 사장님과 유채림 작가님의 공간이었는데, 작가님이 또 이렇게 연락을 잘 해주셨어요. 두리반 발전기라는 제목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시시적이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리반이라고 하는 것은 업체 상호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 식당이 위치해 있었던 특정 장소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발전기라고 하는 제목은 이제 두리반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지 않는 상황을 극복하고자 발전기를 자체적으로 이제 돌린 게 있었죠.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명사가 결합하면서 굉장히 기묘한 뉘앙스를 준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사실은 좀 말장난 엄청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중적인 걸 좀 좋아해요. 사실 그해 2010년 1월이 영상이었던 적이 1월 전체에서 2시간이 안 되나 했던 굉장히 추웠던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겨울도 물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 계절과 별개로 단전이 되는 순간의 어떤 그 힘듦은 완전히 또 장르가 바뀌는 거였던 것 같아요. 단전이라는 것은 공권력이 개입을 하고 어떤 시스템이 개입을 해서 더 이상 이곳에서 살기 힘든 환경으로 정말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것이었고, 그게 굉장히 너무나 막막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화나게 하고 무섭게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단전의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좀 마음가짐이나 온도가 다 바뀐 것이 있었고, 그것을 그때 태양광 발전도 있었고 자전거로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결국은 진짜 그냥 발전기가 가장 큰 힘을 주긴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 노력들, 뭔가 계속 방법을 찾고, 근데 방법을 찾는 게 막 기분 좋은 상황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지만 이것을 버티기 위한 어떤 간구나 이런 것들이 그 두리반 안에서의 무엇과 굉장히 닮은 게 있었고, 또 하나는 결국은 굉장히 노른자라고 할 수 있는 홍대 지하철역 근처에 이곳을 좀 더 발전하는 무엇의 명목으로 그곳이 바뀌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이 발전이란 것이 굉장히 다 머릿속에 다를 수 있고, 숫자로도 다를 수 있고, 형태와 어떤 그 이후로도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두리반 안에서 두리반만으로 인한 분명한 어떤 특별한 발전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발전이 수치화되진 않는 것이고, 이렇게 기록으로 내가 기록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또 담고 싶은 것도 있었고 해서 그런 말장난의 제목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끌어다가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외부에 의존해서 에너지를 쓰고 있는데, 두리반 발전기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는 두리반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생성해내면서 외부의 어떠한 도움이나 의존 없이 그 자체적으로 자립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있는 곳이다라는, 혹은 무언가를 생성해내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이 두리반 발전기 이전 작품은 다 필름으로 작업을 하셨고, 물론 두리반 발전기도 기본적으로 필름 작업을 했지만 영화에서 보면 어떠한 화면의 질감이나 색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면서 몇 개의 포맷과 매체가 섞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실제로 영화는 어떠한 카메라를 주로 쓰셨었고 또 어떠한 포맷으로 찍혀진 것인지, 혹은 또 어떠한 것을 가져다 쓰신 것인지. 필름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그 카메라와 그 필름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게 있었는데, 그때 저한테 자주 있던 카메라는 슈퍼 8 필름 카메라여서 이제 그걸로 촬영을 많이 하게 됐어요. 16mm 필름 카메라는 이제 볼렉스라는 카메라를 썼는데 조금 존재감이 커서 소리도 좀 더 크고, 물론 8mm 카메라가 존재감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이제 16mm는 좀 더 소리가 막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나기도 하고, 모양도 전혀 요즘 보기엔 전혀 카메라처럼 안 생긴 카메라이기도 해서 이제 저에게는 좀 더 이게 약간 거리를 두면서 이렇게 찍게 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폰으로까지 찍을 생각은 못 하긴 했지만 이제 고프로라는 카메라도 촬영에 들어갔어요. 두리반에서도 그렇게 막 결국 침탈을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긴장감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굉장히 어떤 직전까지 갔지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상황에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두리반에서는 이제 그걸 쓰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고프로 카메라를 이제 그때부터 쓰기 시작해서, 고프로 카메라로 제가 찍었던 것은 이제 두리반에서의 어떤 음악 공연이라던가, 아니면 두리반 일트림 작가님이 성미산에 어떤 연대하러 가셨을 때 이제 그거를 찍게 되기도 하고. 저는 이 영화의 필름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질감을 최대한 잘 활용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언어로 조금 표현해내기 어려운 이렇게 감각 같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가 시작을 하면 두리반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자막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타이틀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그 눈으로 하얗게 뒤덮인 길거리 풍경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단순하게 새하얗게 변한 세상을 보여주는 단순히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또 카메라가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흔들리는 약간 혼란한 감각들을 조금 이제 드러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장면, 눈으로 뒤덮인 길거리 풍경을 보여주는 이 장면을 영화의
어쩌면 뭐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장면을 영화의 앞부분에 쓰신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해 겨울이 너무 추웠어요. 정말 너무 춥고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집에서 추운데 저곳은 얼마나 추울까? 저한테 두리반은 겨울엔 너무 춥고 여름에 너무 더운 곳. 그런데 그것을 사실 카메라로는 어떻게 보면 온도를 담아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담지 못하는 거지만 조금이라도 그게 보여진다면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그렇게 봐주셨다면 되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슈퍼8 같은 경우 주로 자가 현상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이 어떤 화면이 들쑥날쑥한 것도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자가 현상의 방법 자체가 정말 질이 이렇게 딱 일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온도 습도에 따라도 뭐 현상액을 처음 걸 쓰느냐 몇 번 쓴 걸 쓰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송구스럽지만 저는 또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의 또 다른 뭐 특이점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사운드에 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품은 주로 현장음을 가지고 사운드를 이렇게 구성하셨다라고 할 수 있을 건데 현장음을 가지고 주로 사운드를 구성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뭔가 공연이나 행사 있을 때 이제 사운드를 늘 습관처럼 버릇처럼 이렇게 녹음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녹음분들 중에서 이제 뽑아서 하게 되었고 그것은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좀 녹음을 따로 하고 이미지보다도 늘 저는 좀 사운드를 훨씬 더 많이 소스가 있는 편이에요. 전체적으로 두리반 발전기를 작업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오고 갔었던 말이나 이야기들 중에 지금 현재까지도 기억에 남는 게 있다라면 어떤 게 있을지. 교회를 가지 않는 하지만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로 갖고는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촛불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굉장히 저한테는 뭐랄까 특별한 시간이기도 했는데 그때 이제 하시던 분이 뭐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뭐 시편 이야기를 하면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 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던 건데 그게 항상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용서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이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통쾌한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래, 나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그 거부감과 반감과 뭐 미움이나 이런 게 생길 때 이것을 내가 막 빨리 극복해야 되고 빨리 처리하고 나는 세상을 막 아름답게 봐야 되고 막 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좀 날아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두리반에서 들을 수 있었던 것. 영화에 제가 넣으면서도 약간 이게 나중에 보시면 불편하시지 않을까 하기도 했던 것이 이제 사장님이 이게 뭐가 안 되면 이제 더 이상 나는 마지막 방법을 써야 된다 할 때 되게 무서웠어요. 진심으로 무섭고 아마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그 사장님이 이제 더 상황이 어떤 방도가 없으면 막루를 위에 세우고 올라가신다고 하고 거의 마지막을 다 거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다시 들을 때도 혼자서 편집할 때 들을 때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시는 걸 들으니까 두리반 그 사건이 벌어질 당시 현장에서의 어떤 분위기들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한 그 안에서의 오고 갔었던 뭐 용서와 화해 같은 것들도 뭐 한 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결단과 의지 같은 것들도 그 안에서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두리반 사건 현장에서의 결속력과 유대의 힘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마도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주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열렸었던 모임과 행사, 이벤트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에서는 조금 간접적으로 그러한 모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실제로 두리반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두리반 현장 내에서는 어떠한 모임이나 행사, 이벤트 같은 것들이 열렸었고 그러한 모임들의 힘은 어디에 있다라고 느끼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두리반은 정말 요일마다 다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들이 굉장히 이렇게 일정하게 지속되었어요. 지속 가능함이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인데 그게 지속되었던 것의 힘은 분명히 이태림 작가님의 그 개인의 어떤 무엇이 그 살아오신 삶이 좀 이어진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는 두리반의 모든 것의 그 처음과 끝은 안종려 사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장님의 굳은 의지와 정말 강건하심 그게 되게 큰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사장님이 막 이렇게 푸근한 느낌보다는 항상 여기 위로 엄청나게 날이 서 계셨어요. 왜냐면은 그 상황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근데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곁은 늘 해주셨던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예술계의 사람들이 와서 또 기획을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뭐 제가 그 안에서 회의에 참여를 했거나 상주하는 활동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딱 그 오고 가면서 보는 수 있는 거기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 일련의 과정을 감독님 말씀대로 한 3보 정도 뒤에서 지켜보면서 두리반이라고 하는 사건이 감독님에게 미쳤었던 어떠한 영향이나 의미 같은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되돌아봤었을 때 그러한 것은 어떠한 게 있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두리반이 굉장히 작은 포지션으로 작은 곳에서 그렇게 중요하다고 볼 수 없는 어떤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로 봤을 때 굉장히 젊은 사람들 혹은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문직이 아닌 혹은 고학력이나 뭐 이런 곳에서의 그러니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그 전문가들 오피니언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발화를 하면서 이 절차가 잘못되었다. 이 절차에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고 그 얘기가 들릴 수 있게 된 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 의미가 있고 사실 두리반은 두리반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두리반 전에 용산이 있었던 것이고 용산 참사의 그것이 굉장히 그것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한테 충격과 경악과 어떤 절망감과 죄책감과 이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두리반이라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풀 수 있었던 다른 공간이지만 그리고 사실 전 두리반에 처음에 갔을 때 뵀던 분이 용산 유가족 분들이 그 자리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그 비극이 벌어지는 거를 본 어떤 트라우마를 두리반이란 곳에서 우리는 또 다시 그렇게 사람을 잃고 싶지 않아 사람이 그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아라는 어떤 그 마음들이 또 두리반에 있었고 저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다치고 지쳤고 어떤 상처는 아직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두리반에 계셨던 분들이 그것을 겪는 그 시간들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리반이 두리반으로 존재하는 것, 두리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각자 영역에서 존재하는 것이 또 그것으로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시공사 측과 건물 세입자 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이러한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오랫동안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묵인되어 왔었던 개발 방식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절차적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었었던 게 아닐까.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오랜 시간의 투쟁을 통해서 일정 부분 합의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오늘날에도 많은 부분들을 시사하는 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이 대담을 지켜보고 계실 관객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생각이 있으시다면 좀 더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그와 덧붙여서 최근에는 어떠한 작업들을 또 하고 계신지를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화보다 두리반은 굉장히 컬러풀하고 굉장히 어떤 선명하고 즐거운 목소리, 구슬픈 목소리, 또 여러 가지 많은 리듬과 멜로디가 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영화만으로 두리반을 경험하신다면은 조금 아쉽고요. 두리반 관련된 영화도 또 다른 영화들도 있고, 그리고 책으로는 매력 만점 철거 농성장 두리반이라는 책도 있어요. 사시는 곳 주변에 어떤 농성 현장이 있거나 투쟁 현장이 있다면은 그분들을 너무 이렇게 제3자로 멀리 타자화하지 않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의 작업은요. 저는 그곳 날씨는이라는 영화를 작년에 만들어서 올 봄에 있었던 인디다큐 페스티벌 상영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뭐 또 다른 곳에 혹시나 어떤 기회가 있으면 상영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동물 말에 관련된 영화를 만드는 중입니다. 만드는 중인데 또 다른 영화가 먼저 나올지도 모르지만, 네, 말에 관련된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뭔가 함께 계속 했는데 인류와 함께 여러 장면들이 늘 있었고, 여러 중요한 어떤 전쟁이라던가 혹은 기본 교통이라던가 그런 곳에 늘 있었던 그 되게 익숙한 가축이 굉장히 많이 설 자리가 없이 사라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네, 어떤 영화가 먼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극장에서 뵐 수 있으면 또 너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나 아직 이 대담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영화를 아직 이원우 감독님의 두리반 발전기를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꼭 온라인으로 감상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번 기획전을 통해서 소개되는 다른 작품들도 감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과 함께 관객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